오늘의 인문학 낭송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제 산 제 귀여운 옷 좀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여운이라는 말이 오타가 아니라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고로 아이가 아닌 성인이 쓴 글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 대학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사귀는 사람은 있어요? 집은 월세, 전세, 자가인가요? 애는 왜 안 낳으세요? 처음 만나는 관계이지만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매우 자연스럽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걸 왜 묻는 거죠? 무례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해도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응수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그것도 물어보지 못하나요? 그 정도는 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례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멋지게 반박할 수 있는 대처법 같은 건 없다. 한두 번 정도는 적절하게 대처하며 반박할 수 있지만 그들의 무례한 태도는 절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귀는 사람은 있어요? 라는 그들의 질문에 만약 네 있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이렇게 무례한 질문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몇 년이나 사귀셨어요? 5년? 그럼 결혼하셔야지. 왜 결혼은 안 하시는 건가요? 사귀는 분 직업이 뭔가요? 어느 학교 나왔는데요? 연봉이 문제구나. 이직하는 게 어때요?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다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 말 흘려듣지 마세요. 어떤가? 이런 경험을 자주 해봤을 것이다. 무례한 건 하나의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 매우 오랜 기간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 단단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내가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라는 기적의 논리가 녹아있다. 바꾸거나 반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무례한 사람들이 초코칩 쿠키 속에 박혀있는 초콜릿처럼 균일하게 존재한다. 당신 말이 맞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때는 최소한의 반응으로 같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내 마음과 정신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나만의 도를 만들어라. 대부분 자신의 매력이나 장점이 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만 써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몸이 예쁜 사람은 예쁜 몸을 위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 물론 그것도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려면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하다. 바로 내 인생의 도를 하나 이상 더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주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네요. 아는 것도 참 많으시네요. 옷도 근사하게 입으시네요. 사람들은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대의 장점이나 매력을 발견했을 때
더 놀라면서 상대방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나만의 돌을 하나 이상 더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셈이다. 잘하는 하나에만 너무 매몰되어 살지 말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돌을 하나 이상 더 발굴하고 키워보라. 1. 나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나? 2.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 3.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멋질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하라.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하며 그 안에서 색다른 깊이를 추구해보라. 하나에 전념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나만의 돌을 하나 만들면 인생이 좀 더 즐거워진다. 블로그 이웃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글을 써라. 1. 전문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냥 포스팅만 봐도 이런 직업을 갖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다. 가장 안 좋은 사례다. 성향이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전문적인 건 좋은 거다. 다만 그 시선이 다른 분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말라. 통찰은 자신의 분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탄생한다. 그리고 통찰이 없는 글은 잊혀진다. 2. 공유를 하는 건 좋다. 다만 왜 공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써라. 가끔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한 걸로만 가득한 블로그를 볼 때가 있다. 물론 공유는 좋은 것이다. 다만 공유만 하고 왜 공유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공유하면서 자신의 포스팅에 혹은 댓글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써라. 3. 알고리즘이나 기타 홍보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접어라. 알고리즘이나 홍보를 생각한다는 것은 공식도 외우지 않고 응용을 먼저 하려는 마음과도 같다. 지금 당신은 쓰는 삶에 집중하기도 버겁다. 더 최선을 다해서 잘 쓰는데 집중하라. 알고리즘이나 홍보에 대한 생각은 사치에 불과하다. 또한 당신이 더 좋은 글을 완성한다면 알고리즘이나 홍보 따위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치열하게 생각하라. 4. 힘든 이야기는 아주 가끔만 써라. 그래 나도 한다. 사는 건 참 힘들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새롭게 힘들 거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글에서도 고통을 읽어야 하나? 힘들지만 버틴 이야기에 대해서 써라. 버티면서 당신이 본 희망에 대해서 써라. 읽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써라. 5.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말고 서 있어라. 글이 삶이 되고 삶이 글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주 간단하다. 내 삶이 읽을 만한 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읽을 만한 글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투정을 부리는 사람의 글을 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다. 내면이 탄탄한 사람이 되라.
이 모든 것을 단 두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읽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럼 읽힐 것이다. 사춘기 때 자기 주장이 유독 강한 아이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1. 아이는 자기 주장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2. 강한 주장은 선명한 존재를 증명합니다. 3. 태도와 말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4.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끝없이 자신을 수정합니다. 5. 아이는 힘들지만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며 방황하는 아이에게 길을 보여줄 부모의 말입니다. 그래야 힘든 수천 번의 시도를 하는 아이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죠. 아이 삶에 힘이 될 12개의 말을 소개합니다. 1. 엄마도 가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그래. 2. 누구에게나 자기 색깔이 있어. 너는 지금 그걸 찾는 중이야. 3.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서 답답하지.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네 모습이 어떤 답보다 빛나 보여. 4. 너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달라서 더 의미 있고 특별한 거야. 5.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괜찮아. 연습하면 좋아지니까. 6.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떠오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10번 하면 돼. 7. 너도 네 사춘기가 좀 힘들지. 엄마도 갱년기가 좀 힘들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8.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거친 말은 너 자신에게 좋지 않아. 9. 솔직해서 자꾸 손해보는 게 걱정이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손해봐도 괜찮아. 솔직하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건데? 10. 남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11.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그건 우울한 게 아니라 고독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답을 찾을 때 고독하지. 12. 엄마는 아직도 가끔 너 어렸을 때 생각이 나. 너만 크는 거 아니야. 엄마도 더 커야 하거든. 우리 함께 더 멋지게 크자.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부모, 자녀교육 사춘기, 사춘기 아들, 초등학생, 중학생, 중1, 중2, 중3,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쉽게 입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표현에 깊은 배려가 녹아있는 말을 하자.